스냅앤 스포츠 장동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 위건 애슬레틱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조원희 선수가 뛰어서 우리에게 알려진 것도 있지만 이 팀이 알려진 또 다른 이유는 늘 매번 강등 1순위로 꼽히지만 귀신같이 잔류하는 그 생존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생존왕이었죠. 생존왕. 이 생존왕이 K리그에도 있습니다. 바로 2004년부터 K리그에 참가한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시민구단이면서 임금체불이나 팀의 혼잡한 상황이 매번 튀어나오는 와중에도 승강제가 시행된 이래 단 한 번도 강등당한 적이 없습니다. 부산 아이파크나 전남 드래곤스, 수원 삼성이 기업구단임에도 강등당하고 대전 시티즈는 하나은행이 인수하기 전까지 정말 오랜 기간 K리그2에 남아있어야 했습니다. 팀이 풍파가 없는 것도 아닌데 늘 선수단이 규합해서 귀신같이 살아남는 구단이 바로 인천 유나이티드였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인천의 생존은 이기영 감독의 대행으로 남은 시즌을 이끌었던 2016년 마지막 시즌과 최장암 투병 중에도 불구하고 팀을 끝까지 책임지고 마지막에 기적을 만들어 잔류를 했던 2019년 시즌도 인천 유나이티드의 극적인 생존 드라마였습니다. 팬데믹이었던 2020 시즌은 정말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K리그 규정상 상무 같은 팀은 연고지를 옮기게 되면 무조건 K리그2에서 시작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고, 연고지 이전이 확정된 상주 상무는 시즌 결과와 상관없이 강등을 확정짓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주 상무가 자동 강등이 12위로 간다면 11위 팀이 승강 플레이오프로 가야 하는 상황인데, 상무가 상위 스플릿으로 가버리면서 승강 플레이오프가 소멸되고 무조건 12위 팀만이 강등되는 룰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인천은 이만석 감독을 초반 선임했다가 성적 부진으로 경질을 하고 8월에 선임한 조성환 감독이 그야말로 7승 1무 5패라는 압도적인 성적으로 팀을 역변시키면서 기적적으로 11위를 마크하고 잔류를 합니다. 그리고 황금기입니다. 조성환 감독과 함께한 인천은 장혜룡 감독 시절 이후 또 다른 전성기에 들어갑니다. 2021년 8위를 마크하지만 그 다음 2022 시즌에는 승강제가 시행된 2013년 이후 두 번째 파이널 A에 들어가게 됩니다. 단순히 들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창단 최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도 따내면서 또 다른 시대를 엽니다. 물론 전북이 FA컵을 우승하면서 티켓이 한 장씩 밀린 덕도 있지만 이게 애초에 상위 파이널 A를 가지 못했다면 누리지 못할 찬스였기 때문에 대단한 성과라고 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2023 시즌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나서면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전용 유니폼도 준비하고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조별 예선 탈락을 합니다. 그렇지만 쉽게 탈락한 것은 아니고 끝까지 경쟁해서 16강 티켓을 골 득실 계산 끝에 넘어간 거라 선전이라고 해도 무방했죠. 그런데 이 시기에 인천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나서면서 혹시 성적이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의 눈빛도 있었습니다. 엄연히 리그와는 별개로 또 다른 대회를 해야 하고 인천의 2023 시즌 초반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걱정이었겠지만 후반기에 신진호 같은 베테랑들이 힘을 내주었고, 그리고 파검의 피니셔 무고사가 복귀를 하면서 2년 연속 파이널 A에 진입을 했고 그렇게 잘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10월 28일 시점에서 전북이 제주에게 졌고 인천은 무고사의 골로 광주를 1대0으로 잡아내면서 11위와 승점 차가 2점 차로 줄었고 공교롭게도 다음 상대는 전북 현대입니다. 전북 현대의 입장에서는 인천에게 지게 되면 순위가 12위까지 처져서 강등 전쟁을 시즌 끝까지 끌고 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천은 이 경기에서 전북에게 진다면 남은 경기와 상관없이 전북과의 승점 차가 5점이 벌어지게 되면서 남은 경기를 다 잡고 전북이 다 져야 하는 그야말로 극악의 경우의 수 상황이기 때문에 전북보다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전북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라는 것도 인천에게는 어려운 점입니다. 하지만 전북은 최근 3경기에서 실질적인 강등 경쟁권인 대구, 대전에게 모두 패했고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 있는 제주에게도 패하면서 3연패 중이지만 인천은 연패를 한 상황은 비슷하지만 강등 경쟁권 팀들에게는 승점을 주지 않았고 리그에서는 어려움을 겪지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서는 상승세를 타는 광주를 잡아내면서 경쟁을 이어나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전북이나 인천이나 감독을 교체한 것도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모두 팀의 수석 코치를 맡았던 사람들이 감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김상식 감독 시절 수석 코치였던 김두현 감독과 조성환 감독의 수석 코치였던 최영근 감독이 비슷한 시기에 선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전북과 인천 모두 시행착오를 정말 빡세게 겪고 있습니다. 전북의 김두현 감독은 본인의 스타일에 씌워서 일단 산만해진 팀을 수습하려고 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근 감독은 아예 전술적으로 다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3-4-3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했던 인천이 백포 기반의 주도적 운영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 게 이 최영근 감독이 설정한 전술적인 기조입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시도만큼 결과로 돌아오지 않는 상황인 거죠. 3연패지만 이기면 승강 플레이오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전북이냐, 혹은 전북을 반드시 이겨서 조금 더 높은 순위로 인한 동기부여가 될 가능성을 아는 인천이냐, 이 둘 중 어떤 팀의 동기부여가 더 확실하고 어떤 팀이 더 팀적으로 잘 정리가 될지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인천의 앞날, 유럽의 시민구단과 우리나라의 시민구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말 시민들이 모아서 만들어진 팀이라는 것과 시민의 세금으로 인한 지자체의 관여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유럽과 우리의 시민구단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천도 시민주 공모를 통해서 시민주 지분을 통한 회의를 결정할 수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결국 지자체 예산을 지원받는 시민구단의 한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드러납니다. 정치색과 연관 짓고 싶지 않아도 연관이 되어버리고 정치색에 의해서 팀의 운명이 좌우되는 게 우리나라의 시민구단의 현실입니다. 그나마 최근에 인천의 호성적에는 전달수 대표이사 선임 이후 팀을 안정시키려 노력하고 서포터즈들과 많이 교감하려고 노력했던 것도 어느 정도 차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적인 부분에서 인천을 두고 각종 외풍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너무 많고 임금 체불도 발생한 적이 있고 돈 관련 문제가 잊을만 하면 튀어나오는 그런 인천들의 사건 사고들입니다. 사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인천의 일원들은 팀을 안정화시키려 노력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구단이 지금까지 좋은 성적을 이루던 시기도 있었다고 보여질 수도 있죠. 다만 희망적인 것은 뉴스에서는 좋은 선수들이 매번 나온다는 겁니다. 현재는 대전으로 이적을 했지만 천성훈도 인천 뉴스를 통해서 독일로 이적을 했었고, 김진야도 인천 뉴스를 통해 인천에서 데뷔했고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선발돼서 병역 특례를 받아서 FA서울로 이적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선수들을 이적시켜 구단의 수익에 보태고 혹은 김보석 같이 콜업되어 경기를 나서는 선수들도 있고요. 꾸준히 인천 출신 유스 선수들이 국내외로 이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스풀이 좋다는 점은 희망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2부 리그로 내려간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K리그2는 찍고 턴할 수 있는 가벼운 리그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수원 삼성이 방심하고 나섰다가 보여주는 모습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기반이 약하거나 혹은 팀을 지탱해주는 기반이 약한 팀의 경우 강등을 당했을 때 더 깊은 심연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솔직히 인천이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강하게 듭니다. 팀이 강등되고 강등된 기간이 길어진다면 결국에는 유스풀도 축소되기 시작할 겁니다. 하부 리그인 만큼 투자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어려움은 그때가 진짜로 시작됩니다. 인천은 가능성을 보여준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가능성을 능력으로 바꿔야 할 마지막 찬스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스냅앤 스포츠 축구작가 장동이었습니다. 인천의 가장 큰 문제는 뭐야? 인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잔디야? 아니, 인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나는 알력 다툼이라고 생각해. 정치적인 다툼. 그러니까 전달수 대표이사가 올해 소송을 겪었어. 그 대표를 해임하라는, 이제 이 사람이 근무가 부실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해임해야 된다. 근데 인천 유나이티드는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해임도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 그거에 대해서 소송이 갔고 그 소송의 결과 전달수 대표이사가 승소해서 계속 임기를 유지할 수 있게 됐어. 근데 그 전달수 대표이사가 이송사에 휘말린 것도 그 자리를 다시 누군가가 먹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누군가가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빈번하게 일어나는 구단이야 사실은. 프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다른 시민 구단보다 인천이 더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시민 구단들도 물론 지자체한테 공격을 받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지자체가 보호할 때도 있단 말이야. 인천은 조금 잘 되면 그걸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잘 버틴 거야. 처했던 상황과 그동안 프런트들의 방만한 순간이 분명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비해 구단이 진짜 잘 버텼어. 근데 좀 의외긴 하지. 왜냐면 지난 시즌에 5위를 했는데 지금 12위잖아. 그렇다고 멤버가 크게 바뀌었나? 그것도 아니야. 멤버는 오히려 좀 더 이제 좋은 성적으로 우리가 리그에 더 스타일을 갖춰서 강팀으로 거듭나겠다라는 플랜이 세워져서 유지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성적이 뭐 이렇게 6위, 7위 정도 떨어졌어도 뭐 그래 우리 원래 그 정도 했으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12등은 12위는 이거 납득이 안 되는 숫자잖아. 그래서 정말 많이 힘들겠지만 이거를 끝장전까지 끌고 간 것도 난 그게 인천의 스타일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 이게 그게 있다? 전북 현대는 승강제가 시작됐고 창단 이후 처음으로 파이널 B에 내려와 봤고 승강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플레이오프권에서 경기를 해야 되는 것도 처음이야. 그러니까 강등 경쟁이란 거를 처음 해봐. 근데 인천은 승강제가 시행된 이후 3번 빼놓고는 다 강등 경쟁이었어. 무조건 끝까지 이 5게임에 승점 6점짜리를 매번 1000만원 빵, 1억 빵씩 맞짱을 떠가면서 살아남은 구단이야. 그러니까 얘네가 2점 차? 그걸 앞두고 만났다? 끝장전이네. 전북홈? 이게 그게 있는 거야. 이게 양 팀 다 진짜 절박하잖아. 무조건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꺾는 게, 그러니까 상대를 이기는 개념이 아니라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상황이잖아. 나는 이 경기가 진짜 정말 한 골 승부가 나거나 아니면 대량 득점 상황이 나오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해.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예상할 때 전북은 연패를 했어. 3연패를 했고 인천도 3연패를 했지만 직전에 1승이 있어. 근데 그거를 이제 그냥 어설프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광주라는 팀을 잡았잖아. 이후의 일정도 사실은 전북이 더 유리해. 왜냐면 전북은 초반에 승점 경쟁을 하는, 그러니까 대구, 대전, 인천 이 세 팀을 스플릿 초반에 만났어. 파이널 B 초반에 만나. 그러니까 인천까지 만나는 거잖아. 나머지 제주랑 광주는 얘네들끼리 서로 물고 물리는 바람에 지네들만 잘하면 크게 뒤로 밀릴 일이 없는 상황이야. 근데 인천은 이제 만나. 그러면은 그렇잖아. 처음에 이 강등 경쟁, 승강 경쟁권 하는 팀들은 일단 얘한테 지지는 말자 정도로 운영을 했을 가능성이 높잖아. 물론 전북은 그마저도 다 졌으니까 지금 이 상황이 왔겠지만 이제부터는 시즌이 끝으로 가잖아. 제주가 한 경기 더 이긴다고 7위 이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6위보다 승점이 높아도 파이널 B에 있으면 7위로 시즌이 끝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어찌됐건 얘네 둘은 시즌이 뒤로 갈수록 실험을 하거나 혹은 자기네들이 안정권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되면 좀 더 안전한 경기를 하거나 혹은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선수들도 내년에 잘 준비해야지, 내년 시즌 잘해야지, 안 다쳐야지, 사려야지, 요거로 갈 수 있어. 근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남은 경기가 직접적으로 죽이지 않으면 죽는 싸움이라서 그러니까 더 힘든 환경에 놓인 건 맞아. 전북보다. 그러니까 모든 지표가 전북이 유리한데 인천은 근데 어찌됐건 간에 막판에 지금 광주를 잡았고 전북을 잡는다면 여기랑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여기를 잡으면 뭐 때에 따라서는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가더라도 어차피 승강 플레이오프를 못 갈 상황은 아니니까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걸 안 가는 선택지는 없으니까 승강 플레이오프를 가더라도 이걸 잡고 끝내겠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나 정체적인 일정상의 문제도 전북이 되게 유리해. 근데 다만 전북은 이 5경기로 봤을 때는 지금 전북은 상황이 되게 안 좋고 인천은 그 안 좋은 흐름을 한 번은 끊었다라는 점에서 그 두 팀이 되게 큰 차이점을 안고 있다고 봐야겠지.